제가 이 PPT 화면 그대로 자료 다 출력해서 드렸으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1시간 정도 설명하다 보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수는 없어서 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하여튼 예, 최대한 좀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대인재학원에서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시대인재학원 외에서 설명회는 처음입니다. 예, 제가 따로 설명회를 하지 않는데 처음 이 영통에 이제 와서 선생님 때문에 와서 설명회를 하는 건데 원래는 제가 대치에서도 고3 설명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 또 문과이과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어, 꽤 많은 내용을 넣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씩은 짚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정시 얘기 좀 할 거고 수능 분석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수시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다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막 그 기본적인 설명은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 좀 기본적인 맥락 정도만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님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깊게 입시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원래 입시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좀 되게 어, 좀 쉽거든요. 그걸 조금 더 이제 깊게 해서 이제 우리 애를 원서를 쓸 생각으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기 시작하다 보면 공부할 때는 재밌습니다. 괜찮거든요. 뭔가 막 새로 알아가는 것 같고 한데 막상 아는 게 많아질수록 이걸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입시가 다 좀 되고 나면 원서를 쓸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상담을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려면 한 애를 셋을 대학을 보내다 보면 세 번째는 좀 그게 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 과정을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기본 이 틀은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수시 어, 상담도 하고 있고 정시 상담도 하고 있고 문과도 하고 이과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생들을 다 상담을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 상담할 때 오신 분들은 그런 선택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이게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으니까 좀 특별한 경우도 많고 한데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기준이 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수시에서 내신을 기준으로 이거 설명을 드린 게 제가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좀 정리가 좀 쉽게 되실 수 있게 그런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일단 정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일단 경희대 의대가 이게 이제 메이저 의대를 쓰는 기준이거든요. 경희대 의대는 매년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입시 분석을 할 때 기준은 경희대 의대를 거의 추가 합격으로 전화 받아 들어가기 전 뭐 그 정도 점수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점수를 가지고 경희대 의대를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점수대가 되면 이렇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를 선정하는데 나군에 경희대 의대가 있고 그 위로는 서울대 의대가 있어요. 경희대 의대보다 낮은 의대는 한림대 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경희, 중앙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럼 가군에
경희대 의대보다 위쪽으로는 한양대 의대부터 연대 의대, 뭐 가대 의대, 성대 의대, 고대 의대 이쪽 가군에 있고, 그 경희대 의대를 쓰려면 경희대 의대가 안정인 학생은 가군의 메이저 의대를 쓰는 거예요. 고대 의대 이상을. 근데 경희대 의대가 되면 좋겠다라고 쓰는 애들은 가군에 가천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천대 의대를 쓰면서 경희대 의대를 쓰는 구조가 많고, 아니면 가천대는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이고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인제대입니다. 그럼 가군이 인제대를 쓰고 경희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방 가기 싫은 학생들은 가군에 연대 치대가 있어요. 그 연대 치대를 쓰면서 경희대 의대를 쓰고, 이런 구조가 경희대 의대를 쓰는 학생들의 점수 구조입니다. 그러면 경희대는 반영하는 방법이 수학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일단 다 맞아야 돼요. 예. 수학을 하나 틀렸을 때 100분이 100이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면 하나를 틀려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수학은 다 맞는 기준에서 국어나 탐구에서 한쪽을 좀 잘 보거나, 둘 다 국어 탐구를 둘 다 잘 봤으면 경희대 의대가 안정이 되니까 고대 의대 이상을 쓸 수 있는데, 하나를 삐끗하면 100분위가 1등급 컷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100분위 94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망하게 되면 결국 경희대 의대를 노리고 쓸 수밖에 없어져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보통 경희대 의대를 쓰는 경우는 수학을 다 맞고,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어하고 과탐을 100분위 평균을 내었을 때 98에서 99 사이는 보통 나와야 됩니다. 표점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게 100분위가 그냥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나오려면 수능에서 원래 같은 수능이면 한 3문제 틀리면 경희대가 안정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그 과목당 3개가 아니라 전체에서 3개. 예. 그 보통 이제 당연히 수능 만점도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날 뭔가 좀 틀리면 서울에서 경희대 의대 기준이 든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의대 이제 중간에 의대는 되게 반영하는 방식들이 달라서, 정시에서 의대는 막 따지면 복잡한데, 근데 실제 원서 쓸 때는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점수가 다 나오고 나서 딱 입력을 하면 여기 의대는 된다, 여기 의대는 안 된다, 이렇게 보통 그런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다 뜨거든요. 그 중에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의대 끝자락 정도 가는 경우는 일단 다 1등급은 나와야 돼요. 근데 수학을 이렇게 틀렸을 때, 작년 이거는 23학년도 기준이니까 이때는 88이 100분위가 98이 나왔습니다. 100분위가 조금 잘 나온 편인데 3개를 틀린 거니까 좀 많이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국어가 괜찮았고 탐구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100분위가 이제 이 정도 나오면 상위 1% 내에 다 들어간 거니까 전체적으로 괜찮게 봤는데, 딱히 만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거나, 아니면 다 맞았지만 100분위가 이렇게 높지 않게 뜨거나, 그런 케이스면 의대를 될만합니다. 될만한데, 이 친구는 하나는 치대로 낮추고 나머지 2개를 의대로 쓴 거예요. 그 되는 점수를 가지고 쓰는데, 이게 다군에 계명대 의대가 있거든요. 그 계명대 의대가 붙고 나군에 원광대 의대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거 병원으로 따지면 사실 계명대 의대를 가는 게 맞는데, 서울 경기권 애들은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있는 대학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게 대구 경북권 애들이라면 계명대를 썼으면 영남대를 쓰거나 경북대를 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계명대가 대구 시내에 있으니까 계명대를 영남대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긴 했지만, 의대를 쓸 때 이런 구조가 대충 100분위가 요 정도는 나와줘야지 의대를 할 만하다. 이게 수능이 좀 어려우면 요게 좀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괜찮아지고, 수능이 좀 쉬워지면 이 점수 차이가 되게 촘촘해집니다. 그러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까지도 들어가게 돼요. 지금 정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인데요. 서울대는 이과 학생만 하려다가 문과 기준으로 했는데, 문과로 찾다 보니
이게 또 미적 사탐을 한 학생이어서 예, 어, 작년입니다. 문과에서도 상위권은 수학을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미적을 선택하는 순간 공부량이 한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 수학만 하면 되는 학생이라고 보통 상담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수학만 하면 된다. 그래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수학을 뭐 수업을 한 3개 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수학은 올라갔는데 국어를 못 본다든지 탐구를 못 본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적을 하게 되면 공부량 때문에 딴 과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당연히 서울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확통보다는 미적으로도 좀 더 자신 있어서 수학을 잘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영어가 3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는 영어 3도 감점이 그 2등급이면 0.5점 감점이고 3등급이면 1점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감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대는 영어가 1등급, 2등급이 점수 차이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수학이나 국어 점수가 되니까 연대도 됩니다. 점수가 남아요. 그래서 연대는 경영을 안 선택하고 응용 통계를 한 게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를 갈 거면 자기는 응통을 가겠다. 이렇게 경영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울대를 쓰는 애들은 연대는 경영이나 경제나 응통 중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보통 하고 아니면 완전히 문과 성향인 학생들은 그 어문계열이나 어문계열 가기 전에 정외나 언론이나 뭐 이런 학과들 선택하고 서울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경제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경제는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 정시에서는 학과 선택이 자기가 그냥 이과면 괜찮겠다라는 학과로 가는 거지 이런 선택 과목하고 정시 원서는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영어 3인데도 이런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수학을 올렸기 때문인데 일반적이면 이게 확통을 하고 영어를 해서 영어 등급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뭐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약대 수의대 라인인데요. 이 친구는 좀 제가 원서 쓰면서 마지막까지 좀 되게 예로 들 설명할 내용이 좀 많은 학생이어서 드는 건데 재수생입니다. 재수를 했는데 그 재수를 하는 이유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한 대학을 원래 정시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그 점수가 안 나오니까 목표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수능 준비를 한 거예요. 했는데 수능을 보고 나니까 점수가 참 애매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학생은 자기가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점수가 자기는 만족스러운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수학을 92점이니까 상당히 잘한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2문제는 틀릴만한 거 그냥 틀렸고 자기는 푼 게 다 맞았으니까. 국어는 원래 좀 약했어요. 네, 그러니까 2등급만 나가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 거고 물리는 다 맞았는데 100분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지구과학은 44점이면 괜찮게 본 거거든요. 그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해도 이거보다 더 잘 받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공부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데를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의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의대는 힘든 거거든요. 수학도 그렇고. 그래서 약대면 일단은 좋겠다. 그래서 다군의 아주대학대를 쓰면 그때 다군 아주대학대를 쓰면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약대 이상을 쓰려고 보니까 수학 비중이 높고 국어 비중이 낮은 데가 단대 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대 치대를 이거는 되면 좋겠다라고 쓴 거고 이거는 선택지가 다른 게 없어요. 약대가 되니까 나군에 따른 약대는 서울대 약대 쓰려니까 안 되고 그래서 가군에서 약대를 쓸 것이냐 수의대를 쓸 것이냐가 마지막 학생이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 점수로는 둘 다 아리까리하지만 가군이 되면 학생 갈 생각을 하고 정한 거니까 약대 중에 더 좋은 약대가 중앙대나 성대 약대가 있고 수의대는 건대 수의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약대 수의대를 이제 이 친구는 합격 가능성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 둘 다 비슷했으니까 이때부터 학생이 진짜 이제 자기 어디 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님 친구분하고 뭐 이렇게 삼촌하고 뭐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약국 하시는 분하고 예, 수의사 하시는 분하고 다 만나러 다닌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조금 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약국 하시는 분은 그냥 동네 약국 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난 것 같고, 수의사 하시는 분은 친척분인데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수의사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보기에는 수의사가 더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도 잘 맞는 것 같아서 결국은 건대 수의대를 선택했고 추가 합격으로 붙었는데, 근데 선택 과목 보시면 이게 또 물지잖아요. 생명하지도 않았죠. 화학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 가지고 정시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적성은 학생이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보고 나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시 기준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학생이 뚜렷한 목표가 있다 이런 게 아니어도 점수에 따라서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고대 문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과 학생 확통 사탐 기준으로 했는데, 자, 연고대가 웬만하면 합격하는 라인은 쭉 1등급을 컷으로 받은 기준이 연고대는 갈만합니다. 그런데 원서 쓸 때 안정적으로 생각하려면 거기서 한 문제 정도 더 맞으면 웬만한 학과는 되는데, 이게 최초합이 되지 않으면 추가 합격으로 가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서 쓸 때는 되게 고민이 되는 거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100분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면 연대는 웬만한 학과 다 됩니다. 근데 이게 확통이 아니라 미적이면 보통 이제 1등급 컷이 수학이 84점 정도가 1등급 컷이 잘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88점이 1등급 컷이에요. 그러면 88점을 받았을 때 연대 이과가 안정적이냐는 거는 똑같이 1등급 컷 정도로 걸리면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과로 쓰면 좀 확통보다는 약간 유리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교차 지원까지 열어두면 쭉 100분위 평균 96 라인인데 그 정도면 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 거기서 국어나 수학 중에서 한 문제를 더 맞으면 학과를 고를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가 2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고대를 선택합니다. 고대는 연대는 영어가 1등급과 2등급 차이 감점이 5점이고 고대는 3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감점 비중이 고대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영어 2등급은 보통 고대를 선택하는데 고대는 국어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영어 2등급인데 고대를 선택했는데도 오히려 점수가 안 되는 경우는 국어 영어를 못 보고 수학 탐구를 잘 보면 고대보다는 연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과는 탐구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니까 국어 수학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이과는 수학하고 탐구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1등급 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연대가 되는 학과를 찾아서 편하게 쓰고자 한 거고, 나하고는 서울대 쓰려고 보니까 서울대는 되는 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서울대 쓰는 애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 쓰는 애가 있고 아니면 그냥 성대를 쓰는 겁니다. 보통 이런 조합이에요. 그래서 연대는 1등급 라인이면 충분히 정시에서 가능하다. 자, 이게 지금까지 2학년 때까지 받았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성적을 수능에서 받으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요 라인을 잡는 게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가 거의 항상 1등급이다. 그러면 정시에서 연고대보다는 더 잘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연고대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내신이 받쳐주면 수시 원서를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쓰는 거고, 내신이 안 받쳐주면 논술과 정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대학을 낮출 필요는 없는 거죠. 수시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내신이 안 되는데 거기를 구태여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 사이 대학은 좀 건너뛰고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쪽은 뭐 좀 그 사이, 아까 연대가 쭉 다 1등급이라 그랬잖아요. 커트라인 1등급. 그러면 그 평균 다 2등급이면 갈 수 있는 대학은 건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대학은 1, 2등급이 섞여 있으면 가는 조합이 되는데, 건대가 보면 100분위, 여기 합격자의 100분위 평균입니다. 보면 2등급 다 2등급 컷으로 걸리면 100분위가 89잖아요. 보면 89가 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건대가 요렇게만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다음 장에 둔 거는 이게 22학년도예요. 22학년도부터 통합형 수능을 한 첫 해인데, 요때는 건대가 발표를 해준 게 평균도 해줬지만 국어, 수학, 탐구를 각각 100분위 평균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과목을 좀 더 잘 받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건데, 이때는 수학이 통합이니까 확통이다 미적이다가 아니라 수학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어문 계열은 수학이 100분위가 78인데도 있고 76인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이에요. 근데 국어는 보면 1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높은 2등급이 많습니다. 근데 이과는 보면 수학이 1등급 컷 근처고 오히려 국어가 거의 3이에요. 근데 여기 정치 외교나 이런 사과대가 보면 여기가 수학 비중이 높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과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교차 지원이 생각보다 건대 라인부터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고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건대는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받은 점수 조합에 따른 유불리로 붙이는 건데, 평균 2등급이면 일단 건대는 되지만 이게 수학이 3일 때 국어가 괜찮으면 문과 쪽의 학과를 쓰는 거고, 반대로 국어를 못 보고 수학이 괜찮으면 이과 쪽의 학과나 아니면 문과 중에서도 사과대 쪽이 그런 구조가 유리하니까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평균 1등급을 받으면 연고대, 평균 2등급이면 건대, 그 사이 대학을 조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거는 수능 성적을 받고 나서의 얘기고, 목표할 때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 정도 범위를 유지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자꾸 그 목표를 자꾸 못 맞추는 경우가 왜 그런지를 보면, 만일 3월 모의고사에서 학생이 국어 1을 받고 수학 3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서는 국어를 3을 받고 수학을 1컷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두 개 그냥 평균하면 평균 2등급이니까 똑같은데, 학생은 자기는 국어도 1이고 수학도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에서 둘 다 1 받을 수 있다는 목표를 가져요. 허황된 목표는 아니잖아요. 받았던 점수니까. 근데 실제 수능에서 3, 3을 받으면 자기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성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변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것이냐, 과목별의 목표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부모님들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냥 이걸 학생하고 얘기할 건 아니고, 어머님이 좀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냥 평균 등급으로, 그래서 100분위 평균으로 성적 변화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별 100분위도 체크하고, 그걸 평균한 100분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100분위가 100명 중에 몇 등이냐를 수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시험을 보는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까지랑 다르게 고3 때가 되면
모의고사를 대충 보는 학생은 어차피 없어요. 어떤 모의고사든 간에. 그러니까 그 성적이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예. 그 재수생이 들어온다고 뭐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꼭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재수생이 들어오면 내 성적이 떨어지느냐? 왠지 그럴 것 같지만 내가 수학을 88을 받느냐 92를 받느냐가 재수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 틀렸느냐 세 개 틀렸느냐가 재수생이 안 들어오면 내가 두 개 틀리고 재수생이 들어오면 내가 세 개 틀리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른 내 실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인 거고 등급 컷이 재수생에 따라서 약간 변할 수는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재수생 중에서 잘하는 애들 비중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다 재수하는 거는 아닙니다. 수능을 못 본 애들이 재수를 하는 거니까 잘 봤는데 재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수생 때문에 무슨 어떤 영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목표한 점수를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이거는 쭉 받아봤던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쭉 과목 조합을 한꺼번에 그냥 후회하지 않는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시험을 다 보는 이 실전 훈련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그리고 9월, 10월 수능 보기 전에 이렇게 6번을 모든 고3은 다 봅니다. 6번의 이 모의고사를 그날 하루 종일 시험 보는 훈련을 통해서 내 점수를 받아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잘 점검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수시 부분인데요. 수시 입결은 내신을 보면 보통 제가 내신을 말씀드리는 건 이 교과 전형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종합도 포함된 건데 이 정도 내신 범위에 들어갈 때는 수시를 좀 더 우선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 메이저 의대인데 제일 평균이 낮은 데가 서울대가 1.18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중간 5등의 내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사실 영재고는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영재고는 사실은 계산에서는 빠지는 거고 과고까지 다 포함된 자사고 다 포함된 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일반고는 1.1보다는 좋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1등이 다 쓰는 의대인데 1등 중에서도 거의 1.0에 가까운 학생이 주요 메이저 의대는 유리하다이고 그런 학생도 요렇게만 다 쓰면 잘못하면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신이어도 이 평균인데 이거는 1.1이었고요. 23학년도, 24학년도는 1.05입니다. 그럼 이게 내신 평균은 더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분포를 보면 이쪽이 더 있어요. 2등급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는 그 서류를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인데 경희대 의대 정도를 아까 정시에서는 수능을 수능에서 한 2개, 3개 틀린 학생들이 가는 정도인데 수시에서는 내신에서 3년 동안 2등급을 한두 개 받은 학생이 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 정도 비슷한 위치예요. 그런데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같은 내신이어도 서류도 중요한 거죠. 이 정도 참고로 보시고 이번 경쟁률인데 여기서 많은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 보통 서울대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씁니다. 서울대 의대를 쓴 학생 숫자가 이렇게 2개를 더해 보면 1000명이 넘어요. 거의 1100명 가까이 됩니다. 서울대 의대를 쓰는 학생이 전국에서 1100명 정도인데 이 중에 재수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연대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 직윤 면접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수능 보기는 그렇고
수시로 한번 써봐야지 하고 서울대 일반을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연대, 카대, 성대 합격한 애들 중에서는 수시 종합을 다시 내본 애들도 간혹 있는데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 내외의 전교 1등들이 서울대 의대를 도전을 하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떨어지고 경쟁률이 뭐 10대 1 조금 안 되는, 평균으로 하면 한 10대 1 정도니까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전교 1등 중에서. 서울대 의대는 그래서 전교 1등도 되게 잘 떨어지는데 다른 의대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연대도 교과와 종합을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씁니다. 카대는 직윤과 학교장 추천을 둘 다 쓸 수는 있지만 이 지역 균형은 내신 100%인데 수능에서 과탐 2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1.0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 하나 있으면 한번 써볼까 하면 과탐 2를 수능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학교별 1명으로 추천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교 1등이 서울대 직윤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카대 학교장 추천을 받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데 1등을 하고 나면 메이저 의대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카대 추천과 서울대 일반을 쓰는 게 2장을 쓰는 거잖아요. 분명히 높아지는 건데 서울대 일반을 쓰려고 보면 갑자기 자사고 애들이 쓸 것 같아서. 근데 서울대는 다 전교 1등이에요. 어느 학교든 간에. 그러니까 무엇을 피한다고 해서 더 유리한 건 딱히 없습니다. 이 정도 범위 그냥 경쟁률 보시면 되고, 숫자로 보면 성대는 이게 원래 수능 이후 면접으로 바뀌면서 서울대 의대 쓰는 학생들보다 더 많이 썼어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의대는, 울산대는 이제 울산에서 4년을 공부해야 되니까 약간 지원자가 줄어든 것 같고요. 고대 의대는 이것도 학교장 추천과 학업우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근데 이게 학교장 추천은 교과 전형이에요. 그리고 학업우수는 종합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는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학업우수가 이제 면접이 없어졌으니까 고대 의대는 수능을 잘 보면 납치해요. 수능을 다 맞았는데 수시에서 고대 의대를 썼다 그러면 정시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합격자 평균을 보시면 한 1.1 정도니까 여기도 거의 전교 1등인데 수능 최저가 관건이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서 원서를 쓰는 편이고요. 그 사이를 쭉 다 건너뛰고 고대 종합입니다. 자, 고대 종합이 수시에서 합격생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 학교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선발 인원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대 종합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학업우수인데 이과 기준의 합격자 평균 내신은 여기 70%입니다. 10명 중에 7등의 내신인데 2점 초반인 학과들도 꽤 있고 1점대 후반인 학과들도 꽤 있어요. 요거는 잘 안 보여도 고대 홈페이지에 이거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2년치 정도 보시면 대충 내신 평균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안 찾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고대를 붙은 학생의 내신이, 작년에 붙은, 올해 붙은 선배의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확인이 되시니까 고대를 쓸지 말지 그 정도에 포함되면 고민하시면 되고, 학과에 따라서 요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문과는 그런데 보면 2점 후반대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걸 이제 과연 전부 외고 내신이냐 아니면 일반고에 2점 후반도 포함이 되느냐. 그런데 통계적으로 고대에서 발표된 숫자를 보면 이게 합격생들의 학교 비율입니다. 그러면 일반고 비중이 60%가 안 되니까, 그럼 10명 중에 6명밖에 안 되니까 70%니까 당연히 거긴 일반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게, 자, 외고에서 이과는 없어요. 국제고에서도 이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이과 통합이에요. 그러면 전체에서는 이 정도지만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요거는 문과 요거는 이과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좀 특성화고 특목고는 30%의
드는 과도 있겠지만 30%가 안 되는 과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내신은 거의 좀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고, 어문 계열은 약간 3등급 외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과 일반고에서 내신은 요즘 잘하는 애들이 문과 선택자가 많지 않으니까 1점대가 별로 없을 거고, 대부분 2점대 초반, 2점대 중반에 문과는 좀 공부하는 학생이 다 거기에 몰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과로 온 애들이 내신이 수학이 1등급은 학생은 거의 없으니까, 예, 수학은 2등급도 별로 없고 내신 수학이 다 3이라고 보면, 예, 나머지 과목을 1등급 몇 개를 받느냐에 따라서 2점 초반이 되느냐 1점 후반이 되느냐니까 보통 문과에서 웬만한 학생은 2점 초반대가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문과 학생은 본인의 내신을 계산을 할 때 수학 3이면 평균이고 수학 4면 좀 못한 거고, 예, 나머지로 얼마나 보충이 되느냐고. 어문 계열은 수학 잘하는 학생은 아무도 원서를 안 쓰니까, 예, 그 고민할 필요도 없고, 수시에서는 문과로 교차 지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문과끼리의 경쟁이고, 교과는 이과에서 교차 지원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종합은 그냥 선택 과목이나 여러 가지 학생부 내용을 보니까, 예, 그 수시에서는 이과 애들이 교차로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고대의 2점대 중반, 2점대 중반은 학과에 따라서 이건 거의 일반고가 다 많이 된 학과라는 얘기예요. 그 해에 어떻게 쏠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2점 초반은 일단 고대 문과는 꽤 확률이 높은 거고, 2점 중반이 되면 잘못 선택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꽤 도전해 볼 만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의대가 늘어난 숫자가 이게 과연 내년에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발표 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보시는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미리 뭐 고민하지 마시고 입시가 나오면 하면 돼요. 갑자기 늘었다가 또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막상 실제 원서 쓰려고 보면 서울 경기권에서는 늘어난 게 사실 없어요. 다 지역 인재로 늘어나서, 오히려 약대 지역 인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원은 안 바뀌면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약대가 오히려 쓰기가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시 입결과 정시 입결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수능 기준으로는 평균 2등급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는 나오느냐, 아니면 내신 기준에서는 이과라면 2점 초반이 고대에 좀 해볼 만한 거고, 문과 학생이라면 2점 중반까지 고대 수시는 해볼 만하다. 예. 그러면 내가 정시 가능성과 수시 가능성을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원서를 쓸 거냐, 예,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수시 기준에서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내신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과를 쓸 거냐에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물투를 하지 않으면 공대에서 쓸만한 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투를 하려면 물원을 했어야 되고, 근데 원래 서울대는 쓸 생각이 없었던 학생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점 후반 내신이면 나쁘지 않은 내신인데 의대 쓰려고 보면 될 데가 없어져요. 의대만 6장 쓰기 그러니까 뭔가 안전하게 쓰고 싶으면 결국 서울대밖에 없거든요. 서울대를 쓰려고 보니까 물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과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좀 수시에 적극적인 학교에서는 아마 물리 선택을 많이 학교에서 권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연대도 여기에 교과 과목이 있는데, 문과는 별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문과는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과는 약간 사탐 과목에 따른 이제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서 수시 종합의 학과의 범위를 조금 제한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대학에서는 별로 그것도 권장 과목이 없어요. 예. 근데 이과는 연대, 의치, 약을 보면 여기 물리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물리를 한 학생들이 일단
이게 연대에서 얘기한 거지만 이게 경희대, 연대, 중앙대, 한양대, 고대 전부 다 같이 똑같이 합니다. 예, 같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대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비슷한 내신 때에서는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대학별로 좀 보겠는데 이거는 제가 막 설명을 드리기보다 어머님들이 대학별 입시안을 볼 때 뭘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건 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자,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보통 이제 언론에서 항상 하는 게 수시 비중이 한 70% 되고 정시가 3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울의 주요 대학은 정시가 한 40%가 되고 수시가 60%인데 이렇게만 구별을 하면 실제 원서 쓸 때는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근데 대학마다 이건 좀 틀립니다. 서울대는 요거 두 개가 수시고요. 이게 정시인데 정시도 보면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실제 보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정시는 보통 학과별로 9명, 문과는 그렇고 자 수시는 보면 9명씩 뽑고 이렇게 두 개 보면 수시 정시 기회가 똑같죠. 근데 수시에는 지역균형과 일반이라는 게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는 수시가 2개, 정시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이 2개를 같이 쓸 수 있으면 수시가 훨씬 더 기회가 많은 건데 2개를 같이 못 써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은 지역균형을 내가 받았는데 쓸 거냐 말 거냐 선택하는 거는 학교별로 지역균형은 2명한테 줘요. 그러면 이게 교장 선생님이 추천권이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학생을 추천하면 학부모들이 반발이 크니까 공정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순이에요. 그래서 보통 1등, 2등한테 물어보죠. 근데 1등은 아까 이과라면 카대의대 추천권이 같이 있으니까 1등은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3등까지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이제 4등을 하게 되면 지역균형은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앞에 학생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면 4등을 했는데 지역균형이 왔다라는 거는 앞에 애들이 다른 선택지를 한 거니까 4등의 내신이 별로 좋지 않아요. 4등인데 1.0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4등을 하면 보통 1.3, 1.4가 되니까 지균의 합격자 평균 내신을 보면 대충 어떤 과든 1.1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보고 지균을 선택을 똑같이 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지균 선택지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구별이 있고 지균을 못 받으면 그냥 일반을 쓰는 건데 일반은 면접이 재시문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묻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을 한번 보면 아 요거 좀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인 학생도 있고 기출을 보아하니 나는 면접 가더라도 그냥 문제 못 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포기한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요 두 개가 나누어지고 아니면 정시인데 정시도 이제 내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일단 1점대 내신에서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회를 요렇게 두 개만 보면 수시와 정시가 반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 쓰니까 어차피 하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가 어떻게 보면 반반이에요. 학과에 따라서. 좀 다른 학과를 보면 정시에서 이게 문과는 안 뽑는 과도 있고 정시에서 선발을 안 하는 학과도 있어요. 아니면 통합으로만 하는 과도 있고 이렇게 숫자로 보면 되고 이과는 보시면 아까 맞죠? 지역균형 일반 정시 이게 정시에서 숫자인데 건설 환경을 보면 이게 26명이고 정시가 19명이에요. 근데 서울대는 대다수 학과가 수시가 좀 더 많이 뽑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기회도 있고 생각해보면 서울대는 그래서 수시가 좀 더 비중이 확실히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직유는 추천권이 걸려 있고 일반은 재시문 면접이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울대는 1점 후반, 2점 초반인데도 합격하는 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면접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연대는요. 자, 그래서 서울대를 기준으로 보면 수시가 좀 더 비중이 높은 게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요. 연대는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요. 숫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수시와 정시가 페이지가 두 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문과의 대표적인 경영학과를 보면, 자 이게 교과 전형 추천형이 교과입니다. 교과가 43명이고요. 종합이 46명이에요. 그 다음에 논술이 15명이에요. 이게 수시잖아요. 기회균형은 뭐 해당이 없으시니까. 자, 경영을 기준으로 이과를 보면 이과 정시를 보면 155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합산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수시 원서가 추천과 종합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예. 아니면 논술이잖아요. 그럼 수시를 원서를 합산해서 숫자를 해보면 122명인데 그래도 정시보다 적어요. 연대는. 그런데 그 수시 기회조차 논술을 빼고 보면 교과냐 종합이냐 둘 중에 하나니까, 연대 경영을 쓰려면 종합이 46명의 선발이고 정시에서는 155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배를 많이 뽑는 거죠. 3배 이상 정시에서 많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연대를 간 학생들은 수시로 간 학생보다 정시로 간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목표다라고 하면 수시로 목표하기보다 사실은 정시 목표가 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느냐 기준으로, 그럼 나는 정시로 연대는 갈만하다. 그러면 수시에서 연대를 포함해서 쓸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숫자가 보면 생각보다 수시에서 뽑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다 서울대 쓴 애가 연대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연대가 수시가 서울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과는 좀 수시 숫자도 꽤 많이 되는 편인데 정시는 이게 더합니다. 이과는 더해요. 이과에서 보면 전기전자를 볼까요? 전기전자가 이과는 교과가 31명, 종합이 36명인가 그렇고 논술이 35명이에요. 그러면 이과는 종합하고 논술하고 비슷하게 뽑습니다. 근데 연대 논술은 수능 전에 보죠. 이번에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또 보지만 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수능 전에 보는 거니까, 그 수능 전에 연대 논술을 보는데 수학만으로 뽑습니다. 내신도 안 들어가고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러면 정시로 나는 연대를 갈만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연대 논술을 쓰는 경우는 어차피 나는 수능을 잘 봐도 연대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연대 이과면 나는 좋다, 그런 과를 논술을 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수능을 잘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안 봅니다. 연대 논술을 쓰는 학생은 연대가 나는 수능을 잘 봐도 연대 이 정도면 좋다라는 학생밖에 없고, 그게 가장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논술은 수학만 하는 거니까 수학만으로 그 실력을 보는 거고, 문과 논술은 그냥 언어 논술이고 약간 수학적인 부분도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수능 전에 보니까 납치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많이 안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교과도 면접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납치예요. 그러면 연대를 수능 보고 나서 면접을 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전형은 종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기전자가 36명이에요. 이걸 1단계에서 4배수 뽑습니다. 근데 서울대 전기정보가 80명을 뽑아요. 2배수를 뽑아요. 서울대 1단계 통과되는 것보다 연대 1단계 통과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쓸 때 연대는 그냥 같이 쓰는 거지, 수시에서는. 이게 목표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는 사실 정시가 가장 많이 뽑는다. 딱 숫자로 보면 그냥
목표하는 학과가 있을 때 그걸 어떤 전형에서 어떻게 뽑는지를 보면 어떻게 그걸 목표할 거냐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고대인데요. 고대는 내년에 입시가 좀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근데 내년에 바뀌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뀐 거는 면접이 없어진 거죠. 그 학업우수에. 그러니까 면접이 없다는 얘기는 서류 100이라는 얘기고, 그럼 수능을 잘 봤을 때 고대 면접을 작년까지는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써놓고 나서 수능을 못 보면 고대라도 붙이자 이런 마음으로 원서를 썼는데, 이렇게 면접이 없어지니까 수능을 잘 보면 학생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수능을 예전에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의대를 썼는데 내신 1.0이어서 그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수능을 보다 보니 국어도 다 맞은 것 같고 수학도 다 맞은 것 같아서 영어를 보다가 영어를 3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학생이 했었어요. 그럼 4합 5를 못 맞추잖아요. 그 국어 수학을 다 맞았으니까 탐구는 당연히 다 맞을 것 같았고, 그러다가 내가 잘못 마킹했거나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을 접고 수능을 그냥 봤어요. 그랬더니 국어는 만점은 아니었고 국어 하나 틀렸고 탐구는 다 맞았어요. 수학도 다 맞았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가 되는 점수였는데 고대를 합격해버린 거죠. 그래도 내가 다시 이렇게 잘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고대 의대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마냐 고민하다가 다시 수능을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해줄 얘기는 없어서 그냥 너를 믿고 수능 보다 보면 너는 만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해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납치될 수도 있는 전형이 고대인데, 그 수능을 봤더니 수능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보면 수시에서 합격해버리면 고대를 가면 이게 가서 보면 자기보다 수능을 잘 본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면접이 없다는 게 학생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수능을 잘 봤을 때 그냥 다 맞으면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 모의고사 기준에서 괜찮게 봤던 정도를 보면 충분히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고대를 이제 원서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게 만든 겁니다. 면접이 없어진 거니까. 자, 그리고 최저 기준에서 어차피 탐구 하나만 반영했는데 이게 과탐을 이과는 반드시 했어야 됐어요. 원래 원서 쓴 애들까지는. 근데 내년에는 이걸 사탐을 해도 되고요. 확통을 해도 됩니다. 근데 수시에서 내신에서 선택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종합에서는 그 내용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문과로 교차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만 준비할 때는 사탐을 하고 미적 사탐을 하고 수능을 보았을 때는 최저 충족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고대가 원하는 바는 아마 수능 최저의 영향력을 좀 더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좀 더 수능 최저를 많이 맞추게끔 하는 게 선택 과목의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시로 고대를 오는 학생보다는 약간 수능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좀 더 우수한 학생이 아닐 텐데라는 건데,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지금까지 뽑아봤더니 2학기 때 없어져요. 네. 자기가 수능을 봤는데 못 봤으니까 고대 면접을 가서 붙은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연전하고 그 다음은 안 다니는 거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실제 그 학생이 빠지니까 편입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붙여주면 너무 열심히 잘 다니는 학생이 좋은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100으로 바뀐 게 진짜 고대 오고 싶은 애들 중에서 기본 학력은 4, 8을 맞추면 되니까 거기서 내신 좋은 애들 위주로 뽑겠다라는 거고, 걔네들은 훨씬 더 열심히 더 잘 다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대 입시를 아까 연대처럼 보시면
숫자가 고대는 교과와 종합 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씁니다. 요건 선택이고요. 자, 종합 중에 학업우수가 있고 계열적합이 있어요. 학업우수는 수능 최저가 있고 계열적합은 면접이 있는데 이거 수능 전에 있습니다. 대신 수능 최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교과와 수능 100이 있습니다.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건데요. 교과는 내신이 들어가는 거고 수능 100은 수능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렇게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고 요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는 수시를 2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에 비해서 수시가 전형 하나씩만 봤을 때는 학업우수랑 정시랑 얼추 비슷해요. 학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가 반반인 것 같은데 수시를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수시는 한 장을 더 쓸 수가 있잖아요. 논술 말고. 예. 근데 정시는 이렇게 2장을 못 써요. 그러니까 고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시가 훨씬 기회가 많은 대학입니다. 예. 서울대가 수시에 기회가 많고 연대는 정시에 기회가 많고, 예, 고대는 수시에 사실 기회가 많아요. 근데 연대는 정시 기회가 조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배 이상 한 3배 이렇게 많은 거니까 사실 연대 정시는 좀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수능을 좀 더 잘 성적을 잘 받는 애들이 많은 학교가 훨씬 더 목표를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연대는 교과 전형도 있으니까 내신 좋은 학생들은 수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수시에서 이과의 내신이 괜찮은 학생이 정시에서 연대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면 문과로 교차로 교과까지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신이 좋은 애들은 일단 수시에서 웬만하면 끝내는 방향으로 원서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성적이면 정시에 최소한 여기는 갈 것 같으니까 그 베이스 대학을 포함해서 쓸 것이냐, 요거만 결정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신 범위로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저스트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범위로만 생각하시면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고대는 이렇게 넘어가고, 성대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 근데 성대가 고대보다 수시는 더 어렵습니다. 자, 고대는 수능 최저라도 걸려 있고요. 아니면 면접을 보는 전형은 재시문 면접이 있어요. 근데 성대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걸린 거는 교과 전형밖에 없고 종합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접이 성대 종합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전부 다 보는 건 아니고 전형에 따라서 면접을 보는 게 있는데, 면접이 이제 수능 이후 면접을 보는 과가 있고 수능 전에 보는 과가 있는데 내년에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아마 수능 이후 면접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유전공을 수능 이후 면접으로 가면서 경쟁률이 엄청 폭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중에 좋은 애들이 좀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더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예, 고대보다 어렵습니다. 그 성대가 고대보다 어렵고 뭐 서강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서성안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면 종합을 준비한 애들이 전부 건대, 경희대, 중앙대를 다 씁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건대를 가는 거는 제가 원서 쓰면서 지금까지 경험상 서울대 보내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합인데 전공 적합성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목표한 학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걸 가장 많이 보는 대학의 대표적인 데가 건대거든요. 서울대는 그거 안 봅니다. 이 학과를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를 무슨 과목을 듣고 얘가 성적이 어떠냐를 보는 거고, 건대는 성적은 어차피 1점 초반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평균 내신 2등급 정도인데 그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느냐를 건대는 보는 거예요. 그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학생부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5등급이어도,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 수학이 5등급이어도 건대 면접은 엄청 잘합니다. 못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한 걸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건대 종합을 쓴 애들은
종합을 준비한 학생들이 거의 다 쓰는 대학이 건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 웬만한 학과는 20대 1이 넘어요. 그리고 종합을 준비하는 게 대부분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과들이, 이상한 과를 선호하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인기과 위주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쪽은 경쟁률이 30대 1이 넘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서울대는 아까 경쟁률 보시면 10대 1이 넘는 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비율로만 따져도 건대가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입시안을 보실 때 아까 그렇게 숫자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형들을 중복해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입시안을 보시면 맨 앞쪽에 이런 게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좀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맨날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하는데, 일단 국어입니다. 국어는 자, 화작과 언매가 있는데 이게 언매가 표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과목은 사실 언매를 하는 게 맞는데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점 표점이 화작은 136이었고 언매는 139였어요. 3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으면 화작 만점은 13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쓰는 거니까. 국어는 나는 만점이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언매를 하셔야 되죠. 근데 국어는 1등급이 나올까 말까다 그러면 사실 뭐가 유리할지는 딱히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작과 언매는 단순 표점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언매를 하는 게 맞지만 언매 파트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6주 특강하면 다 끝나요. 근데 이게 문법이거든요. 주로 문법은 한번 듣고 안다고 해서 한 2달 후에 그걸 다 풀 수 있느냐, 또 잊어먹으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좀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약간의 시간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아는 만큼 딱딱 풀리니까 실제 언매 파트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머지 문학이나 독서의 시간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은 언매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국어만 봤을 때 이래요. 국어만 공부할 게 아니니까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더 할애하기 위해서 결국 대부분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언매까지 하기가 벅찬 애들은 그럼 화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작과 언매는 사실 6평 이후에 결정해도 돼요. 어차피 독서하고 문학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언매를 할 거냐, 아니면 내신 언매를 하면서 정리된 거 가지고 수능을 언매를 볼 거냐. 근데 국어가 2등급 정도가 목표라고 하면 사실 언매가 시간적인 면을 더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지 말지가 유리하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언매 파트를 더 공부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보통 화작을 하는 애들은 화작은 읽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서가 괜찮은 애들은 그냥 화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화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언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에 언매를 정리해도 충분히 언매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셨을 테니까 그 왜 이렇게 표점이 차이가 나는지 이건 여기서는 모르셔도 하여튼 국어하고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다 같이 보고 선택 과목에 따른 건데, 이게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한테 표점이 높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화작보다 언매가 유리한 거고 수학은 미적이 유리한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빠진 거는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 시간을 가지고 보통 같이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 미적이 기하는 나는
미적은 하나도 모르는데 기하는 너무 잘한다. 이런 학생만 선택하니까 제일 선택이 적습니다. 잘 수업도 잘 없고. 예, 그래서 웬만하면 미적 아니면 확통일 텐데 지금 너무 미적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1등급 중에서 한 90%가 미적인 것 같습니다. 확통하고 1등급 받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 학생이 드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수학을 미적을 그만큼 많이 한다가 아니라 수학을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은 당연히 미적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로 보면 이게 1등급 컷 점수인데 점수가 일반적인 점수가 아니어서 보통 수학은 4점짜리를 주로 틀리니까 4점짜리 3개 틀리면 88점이고 4개 틀리면 84고 5개 틀리면 80이잖아요. 그래서 2등급 컷을 보면 이번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확통 2등급 컷은 88이라고 보시면 돼요. 84나 86은 여기서 이제 2점짜리를 하나 더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3점짜리 2개를 틀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88인데 미적은 이게 80이라고 보시면 돼요. 79까지인데 결국 80 5개 틀렸을 때 미적은 2등급이고 확통은 3개 틀려서 2등급인데 보통 공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3개 틀린 애들은 공통에서 2개 틀리고 확통을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공통에서 3개 틀리거나 80점 받은 애들도 보면 미적 3개 틀리고 공통 2개 틀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통은 똑같이 2개 틀려요. 확통 하나 틀리는 게 쉬우냐 미적 3개 틀리는 게 쉬우냐. 미적은 계속 해도 계속 3개씩 틀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사실 공부 시간으로 보면 확통이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닙니다. 이게 수학은 수학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니까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수학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학생들이 수학이 왜 틀리는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은 당연히 미적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공부만 하면 되는데 라는 범위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학생이 그걸 도달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1등급은 당연히 미적을 하는 게 맞는데 2등급 라인 그리고 아까 서울대 목표에서 확통보다 미적을 해서 표점에 유리한 걸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공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미적은 확실히 그 표점으로 보면 한 2문제 정도 더 맞은 거로 쳐줄 수 있는데 그러면 표준 점수가 한 6점 내외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적을 하는 게 유리한데 이 플러스 점수를 받을 만큼 더 맞으려면 생각보다 공부량이 확통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에서 2문제 이상 틀릴 정도면 사실 꼭 미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에서 틀리면 미적은 더 틀려요. 미적이 수원수투가 안 되면 미적 문제는 미적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게 다 수원수투 활용인데 미적이 안 되는 건 수원수투가 안 되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에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하면 확통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시간만 투자하면 되고 반복만 하면 되고 확통 유형이 수능에서 나온 확통 유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10번쯤 풀면 됩니다. 그 정도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공통에 좀 더 시간 투자를 하면 점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2등급 라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중간한 학생은 지금 선택을 확통으로 하라 그러면 이과를 공부하다가 확통으로 가는 경우는 자존심 상해서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잘 못하는데 그게 안 되면 사탐이라도 선택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래서 2등급 기준으로는 확통도 그렇게 불리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확통 2등급이 잘 없어요.
웬만하면 그 공부하는 애들 그냥 미적으로 가 있으니까. 예. 근데 3은 확통해서 3 받는 건 되게 쉬워요. 예. 자, 그다음 탐구인데 탐구는 그냥 쭉 그냥 설명은 다 생략하고, 왜냐하면 이게 원래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수능은 이랬다. 뭐 윤사도 어려웠고 뭐 그런데 자, 결론을 제가 여기 글로 써놨습니다. 사탐하고 그 중인데 이렇게 보통 탐구 과목의 유불리를 얘기할 때는 표점 가지고 얘기합니다.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이 유리하다. 그 표준 점수가 높은 이유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다 맞으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이 엄청 어렵게 나오고 나는 다 맞으면 유리해집니다. 근데 엄청 어렵게 출제됐는데 좀 많이 틀리면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불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 뭐가 유리했다 그러는데 그 점수를 받은 학생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어렵게 출제되어도 다 맞을 수 있다 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상위 학생은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당연히 어려운 과목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과에서는 과탐 2도 하는 거고요. 2가 유리한데 왜 잘 안 하느냐? 2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아서 안 하는 겁니다. 2가 더 쉬운 애들은 2를 하는 게 맞아요. 자, 문과에서도 사탐 과목이 올해는 윤사가 어렵게 출제됐는데 생윤윤사가 작년에 생윤윤사는 너무 쉽게 출제되어서 1등급 컷이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려웠으면 올해 쉬워지느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무엇이 어렵게 출제되고 표점이 높을지를 예상하는 거는 그거는 수능 출제위원도 예상을 못해요. 출제하는 사람도 예상을 못하는데 뭘 선택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유리하다고 예상을 하고 합니까? 그리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다음에 없어요. 뚝 떨어집니다. 표준 점수를 실제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다 100분위 변환을 씁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의 유불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탐구는 학생이 일단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이냐. 이과에서 과탐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학하고 비슷하게 반영을 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수학을 10시간 공부하면 과탐을 10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두 개 합쳐서. 근데 이렇게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학생 거의 없고 과탐을 수학을 10시간 하는 동안에 과탐을 3시간 3시간 해서 6시간이라도 하면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 정도 공부해서 과탐을 다 맞을 수 있느냐. 기본 일주일에 이 정도가 베이스 시간이에요. 이것도 공부 안 하면 이게 숙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보통 하루에 이만큼 해야 돼요. 근데 하루에 이렇게 하면 수학 과학만 하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이걸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한두 시간, 영어 1시간 이내, 수학은 시간을 잡지 말고 탐구를 과목별 1시간씩 하고 나서 남는 시간 다 수학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게 이상적인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통 잘 못할 거예요. 매일 같이 다 전부 다 넣긴 쉽지 않을 텐데 이 정도 비중으로 했을 때 탐구를 과연 내가 50점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시험 보다 보면 하나 정도 틀리고 그냥 1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네, 그 정도가 되기 힘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옮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탐은 과목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 연관성 기준으로 두 과목이지만 실제 공부 시간은 1.5과목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지, 세지,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생윤윤사 이런 과목은 공부 시간이 되게 두 과목이지만 1.5과목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그래서 확통 사탐은 미적 과탐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3분의 1도 안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좀 문과적인 특징이 있어서 약간 이과적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인 공부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과탐 2 얘기도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요거는 서울대 목표한다 그러면 2가 3점을 기본 점수로 주니까 2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수업이 잘 없죠. EBS 강의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잘 없어요. 기출은 교육청하고 뭐 몇 년치 기출 말고는 딱히 잘 없어요. 이거 2를 선택한 애들이 전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2가 공부 시간이 적게 걸린 애들은 2를 해도 되지만 2를 선택하면 1보다 공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그 2만 하면 되는 학생은 괜찮겠지만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면 이건 2를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미적 사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좀 중상위에 걸린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자, 사탐은 과탐에 비해서 둘 다 해본 학생들한테 이게 얘기를 물어보면 과탐을 하다가 사탐으로 가면요, 한 3주 공부해보고요 시험을 보면 과탐을 2년 동안 했던 것보다 등급이 비슷하거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려고 그 다음부터는 좀 별로 공부를 사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뭘 하느냐? 수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적 사탐을 하는 애들은 사탐이 유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사탐을 선택하는 순간 공부 시간이 과탐하는 것에 비해서 사탐이 훨씬 줄어들고, 그 정도 같은 시간은 3분의 1 정도만 투자해도 과탐 받는 점수하고 비슷하게 받아요. 그 시간을 전부 수학으로 쏟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미적이 1등급인 애들은 그냥 탐구를 올리면 되는 거지 사탐으로 구태여 가려고 하지 않지만, 미적이 2등급에 걸려 있는 학생들은 이걸 과탐을 하다 보면 미적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탐은 올라가느냐? 과탐은 맨날 제자리예요. 다 풀 수 있는데 맨날 풀었는데 틀리고 시간이 모자라고 뭐 이래서 맨날 3등급 나옵니다. 다 풀 수 있는데 3등급 나왔다고 학생은 자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요런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원래 그래서 화학에서 보면 이게 가장 두드러졌어요. 화학 1등급 컷이 50점이었는데 화학이 그만큼 쉬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학 잘하는 애들만 딱 남아가지고, 더 잘하는 애들은 화투로 가고 좀 안 나온 애들은 사탐으로 가고, 그래서 화학을 잘하는 애들만 딱 남아서 좀 어렵게 출제됐는데 다 50점 받아서 1등급 컷이 50점이 된 거예요. 그 사탐을 빠진 애들은 그래서 보통 과탐을 3등급 아니면 4등급부터 빠지거든요. 과탐에 남아있는 애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요. 3등급이 자기가 못 풀어서 3등급인 애들은 사탐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 풀었는데 시간 때문에 뭐 하여튼 실수해서 이렇게 틀린 애들은 계속 과탐을 해요. 그럼 고위치가 3등급이 100분위가 23, 77까지가 3이잖아요. 보통 한 20% 정도 위치 학생이 100명 중에 20등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고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밑에 애들이 도망가면서 80등 중에 20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4거든, 저기 3에서 4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숫자가 좀 늘어나요. 보통 반수생, 재수생이 들어오면서 늘어나는데 얘네들은 밑에 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에 애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20등조차 25등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탐의 3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이상을 유지하려면 공부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결국 그 시간은 수학 시간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 사탐이 수학이 2등급이고 과탐도 2, 3인 학생들은 과탐이 같이 2면 그냥 과탐을 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하나라도 사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사탐을 하나 해보고 나면 둘 다 사탐으로 옮기려고 많이들 할 겁니다. 예. 그만큼 사탐이 3등급 받기는 너무 쉬워요. 네. 근데 사탐을 똑같이 1등급 하려면 똑같이 50점을 생각해야 되고 그거는 좀 공부 시간이 들어가는데 사탐을 선택하는 순간 미적 사탐을 선택하는 순간 무조건 나는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를 가겠다고 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연대나 고대를 문과로라도 가겠다. 이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문과는 탐구 비중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수학을 더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미적 사탐 선택자들은 중상위 모의고사 2학년 때까지 평균 2등급인 학생들은 요거를 과탐을 가지고 갈지 말지를 일찍 결정하는 학생도 있고 이번 겨울방학에 한번 해보고 3월 모의고사 보고 결정을 해도 됩니다. 예. 사탐은 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대조차 사탐을 하고도 이과로 갈 수 있어졌으니까 수능을 봤는데 수학은 2등급이 나왔지만 사탐은 1등급이 나오면 예, 교차가 아니라 원래 이과잖아요. 이과니까 이과학과를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가산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산점은 사탐을 하면 과탐으로 이과를 쓰는 거에 비해서 사탐으로 이과를 쓰면 가산점이 없으니까 분리할 수 있는데 공부 시간을 생각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는. 네.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봐야 되니까 그 시간에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추면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탐구에서 미적 사탐에 대한 부분 미적을 확통으로 바꾸라 이거는 학생한테 너무 가혹한 얘기고 그게 유리할 것 같다 너는 수학을 너무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대신 과탐에 너무 목매지 말고 사탐을 하면 심리적으로 엄청 여유가 생기면서 공부 시간을 수학에 더 가져가도 돼요. 예. 그래서 미적 사탐이 그 정도 위치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과탐에 남아 있다 보면 사탐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애들 때문에 내 위치가 오히려 더 밀릴 수 있어서 무조건 50점을 받는 수준으로 과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갈수록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평 보고 바꾸기에는 좀 심리적으로 빠듯해져요. 3월 모의고사 보고는 바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시는 아까 내신 기준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시 원서는 내가 모의고사처럼 수능을 보면 이 정도는 가겠구나 그 정도 대학 라인을 포함해서 쓸 거냐 이 정도는 갈 것 같으니까 여기는 수시를 제외하고 그 이상만 소신으로 쓸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나왔을 때 면접을 가면 되는 학교를 쓸 거냐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런 학교는 학생이 안 다닙니다. 자기가 수능을 못 봐서 간 대학이니까요. 만족스럽게 못 다녀요. 그래도 붙어 있는 게 그건 정시보다는 자기가 수능을 본 것 기준으로 갈만하다 싶으면 안 가도 되니까 원서를 써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그래서 이걸 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험으로 쓸만한 대학이 사실은 없어요. 예. 그 1점대 학생한테 건대를 보험으로 써라.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딱 고대가 있었는데 고대가 서류 100으로 되니까 고대가 나는 좋다라고 하면 쓰면 되는 건데 고대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성대 수능 이후 면접으로 왕창 몰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경험상 그 고대를 안 쓰고 성대를 쓴 애들은 수능 못 봐서 성대 면접을 가면 성대 안 다닙니다. 네. 고대는 그래도 고연전이라도 있었는데 성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안 다녀요. 그래서 그 보험을 쓸 거냐 말 거냐는 학생이 쓰겠다고 할 때는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학생이 쓸 생각이 없을 때 억지로 자꾸 써놓거나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험으로 쓸 때는 그 학과를 꼭 다니고 싶은 과를 쓸 거냐 그럼 또 높은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고 싶은 과보다는 약간 좀 보험 삼아 쓰는 거는
그냥 합격 가능성을 보고 쓰는데 이 합격 가능성과 그 과에 가서 배우는 내용하고 학생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을 안 하고 합격 가능성만 보고 썼을 때는 보통 비인기과니까 그렇게 해서 붙여놓고 수능을 못 봤으니까 붙여놓고 나서 다시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보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런 얘기만 들어서 그냥 붙여놓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재수한다고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날 못 보면 현역 때보다 더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붙여놓은 대학을 가려고 학과를 가려고 학생은 이제 다 정리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하러 갔는데 수업을 들어보고 커리큘럼을 봤더니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과 나와서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못 다닙니다. 그래서 다시 수능하러 그냥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원서 쓸 때 요건 수시에서 보험으로 쓰는 과는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다닐 수 있는 과를 쓰는 게 좋고 이거는 수능을 한 번 더 봤을 때도 혹시 못 봤을 때 그때 다니면서 이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정도.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악은 피해서 뭔가 할만한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그때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 학과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학과를 좀 제한하다 보면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딱히 보험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대학을 안 낮추면 수시를 쓰려고 하다 보면 논술밖에 안 남아요. 네. 그래서 이 6논술 전략이 있는데 이게 수시에서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6논술을 쓴다는 얘기는 학생이 기본적인 모의고사 실력,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낮추지 않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런 목표로 하는 경우는 학생한테 수시 가능성을 뭐 논술은 100대 1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는 수능을 네가 목표한 대로 잘 볼 수 있다. 격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논술은 수리 논술만 대부분 나오는데 과학 논술 나오는 몇 개가 있어요. 그 의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문과 논술에 보면 문과는 문과에서 인문 수리 논술이 나오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학과로 그냥 상경계열은 나오는 대학이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과에서 수리 논술은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요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수리 논술 들으면 상당히 수능에도 도움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수학 잘하는 애들이고요. 예. 그 보통 의대 논술 정도 쓰는 애들. 그렇지 않은 그냥 수학도 1등급이 약간 불안한 위치에서 쓸 게 논술밖에 없어서 논술 수업을 들으라 그러면 학생은 논술을 한두 번 듣고 나서 쓸데없는 것만 한다고 그래요. 수능하고 전혀 상관없는 논술에서 그러니까 보통 논술을 처음 하면 미적 파트를 많이 하는데 수원, 수투, 미적 연결되는 파트를 많이 하는데 논술은 풀이 과정을 써야 되잖아요. 그 증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수능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답을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학생은 지금 그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답 내고 연습하는 게 필요한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학생 마음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속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좀 논술이 실제 필요한 애들은 논술 수업을 계속 다니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일단 들으면 되는데 문과의 언어 논술은 또 좀 다릅니다. 언어 논술은 국어에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이 과정은 보통 겨울에 기본에서 합니다. 무슨 논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 독해력 향상이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논술은 문과 학생들한테는 그냥 국어라고 생각하고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2개 듣는 것보다는 국어 하나 듣고 논술 하나 듣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6논술인 학생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과 논술 중에서는 제시문에서 영어가 나오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 해설을 해주면 아 이런 얘기였구나 너무 쉬운데 해석이 안 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엉뚱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느냐를 기준으로 요거는 원서 쓸 때 결정하시면 되고요. 뭐 보통 논술 수업 듣다 보면 대충 요거는 정리가 되니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전교 1, 2등을 한다. 1.0대다. 그러면 의대는 면접으로 갈리는 겁니다. 이 경우는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 이건 대치동에만 다 수업이 열려요. 이런 학생 말고는 구태여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수학을 공통도 하고 미적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과제까지 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리논술까지 할 거냐 그게 아니면 과탐을 2를 할 거냐 이건 최상위에서 얘기니까 2가 공부 시간이 더 적다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물투나 화투가 원보다 자기는 더 쉽고 더 시간 적게 걸린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면 됩니다. 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하는 애도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근데 좀 하면 좋겠다고 어머님이 시키려고 하는데 학생은 너무 공부가 많이 걸린다 이러면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좀 그냥 과탐은 자기가 지금 내신하면서 했던 과목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거냐 이건 꾸준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적이 자꾸 불안하고 그러면 사탐 바꾸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시간표 짠 거는 수능 때까지 가는 겁니다. 고3 시간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요 기본 텀을 하는데 방학 때는 낮 시간에 과제를 더 많이 잘 해결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낮에 뭐 특강 이런 걸 더 넣어가지고 더 많은 수업을 듣게 할 거냐. 그게 그렇게 필요한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과제를 해결하고 질문 답변하는 그 질의응답 이런 걸 포함해서 자꾸 시간을 더 가져가는 게 연습하는 게 더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시간표를 잘 짜시면 요 시간표 그대로 수능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시간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방학 때 듣고 3월 달에 새로 바꿔야지 하는 시간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짜시면 되고 과제를 다 해결하는 걸 기준으로 수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다 말씀드렸어요. 이 뒤에 거는 그냥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다 설명드린 거니까 예,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될 것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